이 프로젝트를 설명을 드리자면 소리가 이 청각적인 재료 자체가 공연 예술이나 특히 연극에서 필수적인 구성 요소는 아닐 수 있다라는 어떤 자각에서 시작을 했어요. 과거의 극장에서 소리가 어떤 역할을 해왔고 다른 감각들이랑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 고찰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미래 극장에서 소리가 어떤 감각으로 존재할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위계 속에서 존재할지를 좀 이렇게 상상해보는 자리를 많이 가졌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참여하신 협력 창작자분들에 대한 개별 인터뷰로 시작을 했거든요. 작품들을 많이 알고는 있었지만 개별 인터뷰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리서치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또 많은 것들을 알게 됐어요. 사실 마스터 클래스는 참여하시는 협력 창작자분들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한 과정을 사실 기획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가 어떤 사유를 바탕으로 작업하고 있는가라는 이해가 높아졌던 것 같아요. 프로젝트가 소리를 매개로 해서 이제 극장의 다음에 대한 상상을 이제 풀어내는 그런 자리다 보니까 이화여대 장희건 교수님을 모시고 청각의 진화적 기원부터 시작을 해서 극장 공간을 다루다 보니까 공간이 우리의 감각 구조를 어떻게 이렇게 직조하는지 서울시립대 건축학부의 배영진 교수님을 모시고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청해 듣고, 갤러리 사운드라는 책을 이제 번역하신 배혜정 큐레이터님을 모시고 번역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 같은 것도 청해 듣고, 또 책에 대한 좀 더 본격적인 해설 같은 걸 좀 부탁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시작했던 그런 질문 자체가 소리가 필수 구성 요소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양효실 선생님을 모시고 결핍과 부재에 관한 이야기를 청했고, 마지막으로 신예슬 음악평론가님을 모시고 음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물들이 어떻게 음악의 어떤 형식이나 역사들의 영향을 미쳐왔는가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셨고, 그런 것들이 다 프로젝트에 굉장히 미세하게 다 영향을 미쳤죠. 뭐 강연도 그렇고 마스터 클래스를 거치면서 약간 이야기의 그 포커스가 조금 이동해 갔던 것 같아요. 이게 또 소리 중심으로 풀게 되면 소리의 어떤 중심이 되는 위계가 발생하는 게 또 그 극장의 다음을 상상하는 데 있어서 약간은 모순에 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극장의 여러 가지 장치들이나 행위자들, 이런 감각들이 되게 평평하게 존재하는 그런 어떤 풍경을 상상해보자라는 식으로 약간 이야기의 포커스가 옮겨갔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그 72시간이라는 긴 러닝타임을 갖는 것도 72시간 뒤에 근미래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이 안에서 어떤 계속 파열이 발생하고 어떤 사건이 발생할 텐데, 그거 자체가 이미 거기서 발생하는 에러 자체가 우리가 그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맥락을 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그린 미래의 극장을 이렇게 제시한다기보다는 공간에 어떤 중력이 발생하지 않는, 어떤 곳에도 우리가 뭐 이렇게 포커스가 없는 그런 상태를 놓았을 때 체류자분들이 어떻게 공간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가실 것인가, 그것들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72시간의 대략적인 구조를, 이벤트들이 발생할 어떤 레이어들이 있고 이게 어떤 논리로 또 배치될 것인가 라는 논의를 했고요. 그거를 위해서 일종의 그래픽 스코어를 하나 만들게 됐어요. 그것들을 가지고 엄격하게 진행하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과정들을 좀 보게 되는 일종의 도구로서 그런 스코어를 상정을 하고 뿌려놨죠. 저는 사실 기대치는 없었어요.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어떤 것들이 발생할까라는 사실 질문만 있었고, 관객분들이 사실 많이 안 계시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런데 계속 이게 뭔가 사람들의 어떤 흐름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모인 사람들의 어떤 일종의 굉장히 느슨한 형태의 공동체가 생기고, 그것들의 성격이 되게 미묘하게 계속 변해가는 걸 과정을 보는 게 굉장히 좀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저한테는 좀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흥미로운 그런 과정이었죠. 이게 꼽으라면 너무 많은데, 저는 한 가지 꼽으라면
저희 그 안에 기차가 모형 기차가 발표에 있었거든요. 프로그램의 그 이름이 창작 트랙이기도 하고 반복되는 어떤 유토피아적인 미래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그거에 대한 은유로서 기차를 갖고 왔는데 주기적으로 계속 공간이 구조가 변하고 그런 가운데서 체류자분들이 계속해서 굉장히 창의적인 방식으로 트랙들을 디자인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질서가 쌓이면 손을 대면 안 될 것 같은 구조로서 이게 다가오게 되면 그냥 이 바라보는 대상이 돼버리더라고요. 좀 아깝기는 하지만 공간이 변할 때마다 다시 허물고 되게 최소한의 것만 남겨놨는데 그러는 순간 그 체류자분들이 이것들을 허물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시더라고요. 이 발표회를 또 준비하면서 나눴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 미래는 부술수록 미래다. 체류자분들이 주어진 미래가 아니라 공간에서 경험을 통해서 이것들을 다시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면서 좀 묘한 경험으로 그 현상들이 좀 다가왔어요. 다음 극장에 대한 그런 사유나 생각, 상상들을 모아놓은 지식체계를 만드는 프로젝트고 실제로 그 파빌리온 72라는 발표를 했던 거는 그 중간 과정으로서 그것도 실험으로서 이제 진행을 한 것이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나눴던 여러 가지 이야기나 강연 자료들, 그 마스터 클래스 이런 자료들을 개편해가지고 하나의 통합된 사유로 이렇게 보이게끔 만들고 있어요. 일종의 위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극장에서 존재할 여러 가지 감각들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증이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재미있게 그걸 탐색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체계로서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 유효할지를 좀 살펴보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탐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6개월 동안 한 극장에서 상주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구상도 하고 그 구상이 또 발표로 이어지는 과정을 겪는 게 이렇게 흔히 있는 기회가 아니잖아요. 너무나 흥미로운 시간이죠. 이런 구성원들이 모여가지고 극장의 다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구조고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이나 사유들이 되게 미묘하게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하나의 지식체계로 구성이 되어가는 과정을 본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흥미로웠고 향후 작업하는 데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인생에 한 번 있는 경험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어려웠지만 굉장히 즐거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